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조세 행정이라는 제도 개선안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완전히 내전 중인 것 같아요. 이게 정서성으로 내전 총칼만 없지 내전 중이다. 똑같은 지금 현 시국을 가지고 이 나라 개판돼 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편이 나눠져 가지고 이쪽도 개판이다고 말을 하고 이쪽도 개판이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개판이다 말을. 그러니까 이쪽에서 입장에서는 자기가 옳고 이쪽은 틀리다 이거죠. 또 이쪽 입장에서는 자기가 옳고 이쪽이 틀리다 이거예요. 틀리다.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겁니다. 또 이쪽에서는 똑같은 사람을 자기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또 이쪽에서는 미워하고 서로가 또 마찬가지로 여기는 또 이쪽은 미워하고 또 애증 막 시비 이쪽 시비 애증 이렇게 서로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 하나를 놓고 대상이든지 사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이를 놓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애증이 막 번복이 되고 시비가 서로가 분별이 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별하기에 바쁘다 이거예요. 전부 다 분별 속에서 근심 걱정이 해소가 안 된다 이거예요. 전부 다 이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스트레스를 다 받아가면서 어떻게 지금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생사의 경계가 있는 앞 사람에게 지금 건강을 잃어가지고 내일 죽겠다는 사람한테 지금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시비 애증 막 이렇게 반복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 당장 죽게끔 생겼다 하면은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 전부 다 이게 망상이다 이겁니다. 왜? 시간 지나면 또 이게 상황이 바꿔지면 C가 B가 되고 B가 C가 된다 이거예요. A가 정이 되고 정이 A가 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것이 고정불변하지도 않고 맨날 바꿔요. 그냥 자기 상황에서. 돈이 없을 때는 막 B라고 그냥 막 했다가 본인이 이제 돈 생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세금 내기 시작하면은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어떤 글을 보니까 0.1초 차이로 자기가 교통사고를 안 당했대요. 죽을 뻔했대요. 그런데 지금 한 달 동안 충격이 가시지가 않는다. 왜?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산 이유가 뭐였는가? 아무 이유 없이 살았다 이거예요. 죽을 그 순간에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야 이게 0.1초 차이로 내가 죽었으면은 진짜 아무 이유 없이 죽었겠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산 것도 아무 이유 없이 살았고 앞으로 죽을 것도 가만히 보면은 아무 이유 없이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인생이 도대체 뭐였나 하면서 너무 허탈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생사가 이게 인생이다 이거입니다. 이게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지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생사를 경계를 볼 때는 이런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건강을 잃어가지고 내가 죽느냐 마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다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을 납세자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요. 이게 납세자가 있고요. 납세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세가 되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이쪽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고 이쪽은 세금을 안 내요. 안 내는 사람 두 부류는 나눠져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항시 그런 위험군이 있고 세무조사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원천징수만 당하는
직장이라든지 셀러리맨이죠. 이 사람들은 항시 언제든지 두드려 맞을 수 있어요. 세무조사를. 그러니까 세금을 내가 지금까지 50억 내도 세무조사 맞으면 또 내야 돼. 왜 안 냈어? 하면서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자로서 돈을 버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항시. 남이 벌면은 저 뭔가를 도둑질 해가지고 벌었겠지라고 하지만은 실상 그러면 본인이 해보시오 라고 하면서 세금 내면서 이게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세무조사의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류가 다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금을 전혀 안 냈던 사람들이 정치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치를 해가지고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 돼가지고 비로소 원천징수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이 사람들은 항상 분배를 하자고 그러죠. 분배를 합시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쪽에서 세금 내면서 세무조사 위험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배하자는 그런 말을 안 하죠. 우리가 파일을 더 키워가지고 먹어야 된다. 항상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평등을 강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항시 평등이 최고다. 못 살아도 같이 못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잘 되면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애기는 막 내 돈 번이라고 지금 바쁘고, 그런데 이쪽에서 볼 때는 또 이 사람들이 도둑으로 또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돈 버는 사람이 아닌가 없다라고 하는 행태들을 보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단정하는 거는 부분이 오르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영역에 내가 존재해지느냐에 따라서 마인드가 틀려져요. 마인드가.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도 이쪽에 가게 되고 또 이쪽으로 있게 되면은 점점 기득권화 되는 거예요. 기득권화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제 보수 쪽으로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의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돈을 내봐야 안 울고 돈을 벌어봐야 안다. 세금을 내봐야 내는 거하고 안 내는 거하고 그렇게 관점이 크게 틀리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웃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게 바라는 조세행정은 이게 시비를 따지지 마라 이거야. 시비를 따지고 시비 분별하고 선악을 막 해가지고 선악을 구별을 해가지고 선악 분별을 해가지고 이런 식의 세금 정책 하지 마라. 어떤 적폐 세력이다 해가지고 뭔가 대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타도해야 된다 막 이런 식의 조세 정책은 100%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주택자들은 다 적폐 세력이다, 부동산 집값을 올리는 투기 세력들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부 다가 이렇게 세금 정책을 막 양도세 올리고 뭐 종부세 막 만들어 가지고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증여세 막 세무조사하고 상속세로 막 가둬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결국은 실패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언제든지 바뀌어진다니까요. 그 관점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뀌어질 뿐이에요. 내가 지금 이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뿐이지, 이제 나중에 그러면은 주택만 아니고 상가라든지 뭐 토지라든지 이런 데에도 과세를 하겠다라고 해버리면은 다 우리나라에서 곡소리 안 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주택만 가지고 그래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저는 그래서 디테일하게 첫 번째는 세법 개정 있지 않습니까? 세법 개정을 너무 손쉽게 하게끔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너무 쉽게, 너무 개정을 너무 자주 하고 너무 빈번히 하는 거는 막아야 된다. 하지 마라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게 우리 감면 사건이 있어요. 감면, 수천억에서 감면 사건들, 이거 전부 다 다시 한번 훑어봐라. 이 속에서 부정부패가 있고 비리가 있는 것들은 적출해서 그거에 청산을 해라 이거. 그게 적폐청산이다 이거예요. 이게 공정이고 법치다 이거예요. 법치를 조세행정에서만큼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누구는 뒤로 빠지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서민들은 막 700만 원, 500만 원, 막 1,500만 원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 과세하는 판에 몇천억짜리 사건에서 뭔가 야루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사건을 만들고 이게 푸는 사람들이 사건 만들고 푸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지, 이런 고착된 관행이 있는지 이런 거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런 고착된 관행이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 그게 조세행정의 공평성이다. 공정한 조세행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내용을 말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늘은 이 세법 개정 부분만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요, 보면은 이 소득세법을 얼마나 자주 고쳤냐면요, 전체적으로 27번 고쳤어요. 27번. 그러니까 우리가 타법 개정이라 해가지고 다른 법이 용어가 개정이 되니까 이것도 고쳤다라는 그거를 합해버리면 37번인데 27번은 순수하게 일부 개정이에요. 소득세법을 고친 거를만 합하면은 27번이다. 이거 타법 개정까지 합하면 37번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의미 있는 거는 27번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박근혜 정권 때는 어떻게 됐느냐, 몇 번이나 고쳤느냐, 이거는 13번 고쳤어요. 그러면은 MB 때는 얼마를 고쳤느냐 해보니까 여기는 20번 고쳤어요.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는 몇 번이나 고쳤느냐 하니까 여기는 9번 고쳤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쪽 9번하고 이쪽 27번하고 해가지고 무려 3배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3배. 3배 차이가 난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세법을 이렇게 많이 고쳤다. 그런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노무현 정부하고 이쪽하고 사람이 같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고쳤을까? 그러면은 소득세법만 이렇게 고쳤는가? 상정세법을 이렇게 보면요, 상정세법의 노무현 정부 때는요, 몇 번을 고쳤냐면 4번을 고쳤어요. 4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때 많이 고쳤어요. 전면 개정을 했어요. 상정세법, 특히 증여세법 부분을. 그래도 이명박 정부 때는 또 5번을 고쳤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5번을 고쳤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또 11번이나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다른 부분하고 거의 또 이게 상정세법도 거의 곱하기 3배에 달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게 됩니까? 27번, 11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뭔가가 세금 국가였구나 라는 식의 이제 말을 하기가 맞죠. 비판을 당하기 맞죠. 세금 가지고 뭐를 막 정책을 해보려고 말을 했다 이거예요. 왜 그래야 했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나라가 그거를 5년 동안 경험했다라는 거는 맞다 이겁니다. 그 공약 하나는 실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식으로 세법 개정을 자주 하고 세금 가지고 뭐를 해보려고 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유소불이라 하잖아요. 유소불이. 뭐를 안 하는 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지도자는 자꾸 내가 권력을 가진다 해가지고 막 칼을 휘두르려고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는 게 나중에 그게 더 큰 일을 하는 것이다. 하지 않는 게 있어야 하는 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 지도자는 윤석열 정부는 유소불위의 저런 이치를, 인생의 이치를 이 행정에다가 투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득세법을 너무 자꾸 고치다 보니까 양포세무사가 나오잖아요. 양포세무사고 세무사도 퍼져버리고 못해버리고 세무공무원도 쫓아가다가 지쳐가지고 못해버리고, 그러니까 상담 못해주잖아요. 일선에서 상담 안 하잖아요. 전부 다 116에다 맡겨버리고 116에다 전화하려면 또 몇 시간 기다려야 되고 질의신 하려면 또 언제 올지 모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세목은 신고 세목이다 보니까
이거를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은 납세자 부담이다 이거요. 이거는 납세자가 부담한다.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과세가 아닌데 비과세인 줄 알고 양도를 해버린 거예요. 양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6.7억이나 6억 7천만 원이 나와버린다. 그러면 이거를 세무사한테 손해배상한다고 작년에만 해도 3명이나 왔다 이거예요. 세무사가 직접 나 이렇게 손해배상 당했다. 그러니까 세무사도 두려워서 안 해버리고 그러면 납세자가 뭐 하겠느냐. 세금을 내려고 해도 안 내는 게 아니고 포탈하는 거 아니고 탈루하는 게 아닌데 내려고 하는데도 힘들어서 죽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특히 최종 1주택, 최종 1주택 개념 있잖아요. 이 개념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12개 사례를 만들어가지고 이 경우는 이 경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법을 해석하면 이거는 안 만들어야죠. 개정을 안 해야죠. 왜 이런 개정을 해야 되냐, 이게. 목숨 걸고 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기재부는 나는 이렇게 본다고 국세청은 질의해신 하다가 나는 이렇게 하다가 기재부가 이렇게 만드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거 없앨게.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법률주의잖아. 조세법률주의인데 이게 조세법률주의가 질의해신 에 의해서 움직이는 중심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질의해신은 애교도 아니에요. 애교가 뭐 감사원이 감사하다가 도대체 애교가 뭐냐 이렇게 했는데 질의해신도 애교입니다. 뭐 이렇게 이게 질의해신은 애교가 아니고 기본 통치기 애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무공무원도 잘 몰라요. 그런 부분에서 개념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감사만 안 걸리면 되니까 질의해신 중심주의로 간다. 이거 질의해신에 뭐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 질의해신에 없으면 그냥 나는 이렇게 본다. 일단 과세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납세자가 불복을 통해 가지고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통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법을 함부로 고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법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세법을 단순화시켜야 된다. 왜 복잡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특히 양도세법. 그러니까 양도세법을 단순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고칠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이제 고치자 이거예요. 그리고 세법을 개정을 하는데 도대체 직원의 세무 공무원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전문가의 전부 다 그 협의를 거쳐가지고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기재부 세세실 5급 사무관이 알아서 하는 거냐 이런 거를 전부 다가 확인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세법 개정할 때는 전부 다 실명제를 해야 된다. 예. 그거에 대해서 누가 기한을 했고 누가 발화를 했고 그리고 그거를 유산매매 사례가액도 5%룰이 있잖아요. 예? 공시가액 500, 면적이 5%, 이거 5%를 누가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장이 만든다고 하는데 국세청장은 그러면 그 근거를 어디서 따가지고 했느냐. 이런 게 전부 다가 실명화가 돼가지고 그 근거 자료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법원에다가 이게 임의적으로 한 부분들이니까 이런 거를 자료를 과세정보 자료를 제출명령 신청해달라 그러면 법원 판사는 그걸 왜 나한테 하냐 이런 식으로 또 그래 버리면은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사법부가 사법부 역할을 못하고 검사가 검사 자기 역할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공정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법치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큰 일을 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검사는 검사대로, 법원은 법원 판사대로, 그리고 세무공무원은 세무공무원대로, 다른 행정공무원들은 행정공무원대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사심없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그거를 항시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규제에서 획 하나 빼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겁니다. 예. 본능대로 장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막 눈을 부라리고 막 또 장칼을 휘두르려고 달라드는 분들이 또 계신다니까요. 조직을 방어한다고.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부안해동의 사고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조직 밖을 나가보면 더 큰 세계가 있고 그게 조직을 방어한다 하는 것이 그거는 조직의 짝사랑이다 이겁니다. 짝사랑하는 사람을 조직이 또 사랑하지를 않아요. 언제든지 토사구팽이다.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국민을 보고 행정을 해야 되지 조직을 방어하고자 한 직급 올라가기 위해서 딸랑딸랑 이렇게 예쁨 받으려고 저 개워해 주세요. 이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좀 기계가 있는 부딪힐 줄 아는
예? 좀 그런 부딪혀 봐야 하는 거예요. 자기 조직도 35년 있다고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 조직을 아냐, 이거 부딪혀 봐야 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계에 있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다가 이렇게 인재를 심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